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1번 항목부터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누군가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맡았던 그 이상의 역할을 하셨던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 있거나 다른 사람의 원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행동하게 되면 신입사원으로서 이쁨을 받으실 것이고, 고객, 민원인에게는 감동을 선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어디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일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공단도 역시나 함께 일하게 될 동료가 있을 것이고 민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전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행동으로 옮겨서 예상하지 못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던 사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고객 응대를 하셔도 괜찮고요. 팀플레이를 했을 때 다른 팀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파악하여 기대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였다. 그리고 상사의 업무 지시도 역시나 상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 써도 괜찮습니다. 일단 건보는 복지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만족을 더 중시했던 여러분들의 사고가 결국 이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런 흐름을 잘 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의 이로움 또는 소수의 이득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도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소재가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노력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매뉴얼 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었거나 또는 오래된 매뉴얼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난 이렇게 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스토리,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도 괜찮긴 하겠지만 나중에 혹여 매뉴얼 제작이라는 그 소재를 쓰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혼자 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는지 진위 여부를 묻는 그런 점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작성을 하시고요. 특정 소외 계층의 공정한 사회 복지 증진에 나는 기여를 했다, 이런 메인 소재를 잡았다라고 보았을 때 자소서의 틀 잡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제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 A라는 대상자에게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데, 당시 그 A라는 대상자는 어떤 과정에 처해 있어서 A의 상황을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더 알고 있었고, 기존 업무 범위에서의 정해진 행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도적인 행동을 통해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행동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직업이나 이런 주요 업무의 이런 특성상 나의 행동은 꼭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었고,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도 지속 경영을 위한 나의 소신이었다. 이런 이유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A라는 그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조직 목표 그 이상의 성과까지 뻗어나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런 정해진 업무 범위 외적인 요소까지 볼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가 상대방에게 이런 감동, 기대 이상의 이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자소서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만들어냈던 다양한 소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석을 해서 제가 예시로 매번 건보 시즌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생활하셨던 아르바이트, PC방, 베이커리, 뷰티샵, 특히 건보 인턴과 계약직 여러 조직이 있겠지만 제가 그 소재를 쓰게 되면은 그 소재에 대해서 쓸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좀 사회적인 이슈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지난 상반기부터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다소 의아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실 사례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1번 자기소개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다 쪼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 그들의 니즈, 내가 맡았던 역할, 그 이상의 역할, 그렇게 노력한 이유, 그 결과, 그 이후의 노력 과정,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눠서 먼저 한번 틀을 잡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소개를 할 내용은 물리치료사이셨는데 고인의 유품 정리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을 하셨던 소재,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역량 강화를 했는지 이런 점까지 뻗어나갔던 이야기로 공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예시는 내용적인 측면에 좀 힘을 줬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물리치료사로 고령층의 신체 재활 과정에서 자가관리의 중요성을 치료 과정 속에 도입하고자 저는 고인의 유품 정리 봉사활동을 약 1년간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했는가 요약을 앞부분에 하였습니다. 고인의 물품 정리는 실제 이
이 오랜 시간 시신이 부패돼서 집안 곳곳에 있는 그 냄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그런 장소는 전문 유품관리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독거사를 많이 하는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상황 면접에서도 그리고 토론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고령층, 이런 독거 노인분들, 이런 분들의 독거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여 이렇게 소외받는 이들을 감쌀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발표도 토론도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가 봅니다. 본문이에요. 홀로 사망에 이른 생활수급자들의 집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이었으나 저는 쓰레기통에 잘못 써 버려진 유서 일부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가족과의 오랜 단절로 겪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그냥 단순히 청소만 하면 되지만 그 쓰레기통에 적혀있는 문구를 나는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족과의 오랜 단절이었다라는 점을 제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운동량 부족에도, 왜냐하면 실제 누워만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펜을 들어 그 답답한 마음이 있겠죠. 표현을 하고자 했던 고인의 이런 애틋함을 이후 연락이 닿을 가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부분 연락이 두절됐다 쳐도 가족들에게 연락이 분명히 가기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난다,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진하여 이들의 영양 부족과 혈관 수축으로 인해 심근경색까지 이르기까지의 고인의 심적 변화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물품함에 부착하는 그런 행동들을 추가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겠죠. 결국에 이 고인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가족들도 한번 보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니즈 중에 고인의 니즈는 가족과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 애틋함을 그래도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이런 행동들을 했던 거고요. 이로 인해서 가족과 뒤늦은 화합의 계기가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타나기도 했다. 나중에 그 문구를 보고 얼마나 울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가족 방문 시에 고인의 삶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부분보다 돌아가신 분께서 돈이 되는 물건은 혹시나 어디다가 숨겨 놓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방바닥을 뒤집어 깐다든지 이런 행동 등으로 정말 환멸을 느끼는 이런 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 고인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가난이 되물림되는 그런 상황을 자책을 하였고 그나마 그 적적한 새벽마다 생명의 전화에 의존해서 그래도 버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이조차 그 상담원의 잦은 부재로 결국 장문의 하소연을 일기장에 밖에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펼쳐졌다라는 부분을 보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힘듦이 찾아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안내자의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결심을 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런 힘들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교육이 우리 사회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담원들이 아무리 정말 많다 하더라도 그 새벽 시간에 전화를 왔을 때 받는 콜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자 심리와 복지 분야의 심도 있는 학습으로 나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역량을 더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소외자들을 위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야간 시간대에 근무를 하면서 실제 주간보다 야간이 훨씬 더 콜이 정말 다급한 경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마다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생명의 대화를 이어가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나의 역량 과정상의 성장 스토리를 쭉 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런 행동을 통해 좋은 점을 만들었다라고 당연히 써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독거사 부분입니다. 실제로 20대에게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20%까지 특정 지역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고독사는 당연히 중장년층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인 고독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점점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0, 50, 60에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어떤 복지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나가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져온 겁니다. 잘 쓰는 그런 자소서 가이드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미 수년간 자소서 첨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 선정을 하는 게 제 위치에서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신껏 독고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소서를 쓰게 되면 소재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하는구나, 문장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자소서 작성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보시고 그대로 한번 생각을 깊숙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얘기나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소재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부분을 전달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